저그, 프로토스, 테란 세 종족의 온 우주를 집어삼킨 거대한 전쟁. 살기 위해 서로의 터전을 불태우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광기의 상황일지라도 사랑은 꽃을 피웠습니다. 사라 캐리건, 훗날의 배신으로 온 우주를 집어삼킨 칼날 여왕이 된 그녀. 단 한 번의 배신이 가져온 분노는 온 우주를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코프룰루. 테란 연합은 가까스로 조합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전쟁 중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코랄이란 행성에 핵폭격을 가했고, 이 폭격으로 코랄 출신의 맹스크를 자극하면서 코랄의 후예로 불리는 거대한 세력을 적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뛰어난 운병력, 적마저 자신의 팀으로 포섭하는 통솔력. 내가 우리 강요 사이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지. 후방에 대충 처박아두진 않을 테니 걱정 말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게, 에드먼드. 별 수 없군, 맹스크. 거래 성사다. 올바른 선택이네, 듀크 장군. 이 뱀 같은 자식을 진짜로 믿다니 터무니가 없군요. 걱정 말게, 짐. 녀석은 이제 우리 뱀이니까. 저그와 프로토스, 전대미문의 외계 세력이 등장한 혼란스러운 상황마저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지략으로 인해 테란 연합은 점차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맹스크 옆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연합의 핵심 인물들을 은밀히 처리하는 암살자 사라 캐리건의 존재는 맹스크의 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코프룰루 구역 곳곳에서 흔치 않게 탄생하는 사이오닉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너 대장, 지금 막 지역 정찰을 마쳤는데 이 짐승. 아니, 뭐요? 아직 당신한테 입도 뻥끗 안 했는데? 그렇지만 생각했잖아요. 아, 그래. 텔레파시 능력자였지. 어서 일이나 처리하자고. 하지만 겉으론 드러내지 않았으나 그녀가 죽이는 사람들의 죽기 전 공포와 고통, 사이오닉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신을 향한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들으며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짐 레이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최악과 차악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정의,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전쟁의 광기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그 정의를 레이너를 통해 다시 느끼게 되었고, 둘의 사이는 점차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이오닉 방출기, 미지의 에너지인 사이오닉 에너지가 연합의 최정예 요원들인 유령들 뿐만이 아닌 저그들 사이에서 또한 서로의 명령 전달 매개체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연합에선 이러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증폭시켜 저그를 조종할 수 있는 사이오닉 방출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방출기로 인한 저그의 공습도 실제로 이루어졌으니 바로 레이너가 보안관으로 활동했던 마사라에 등장한 저그들이 사이오닉 방출기로 인해 나타난 것이었죠. 연합은 고스트와 저그와 관련해 비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훔친 건 그 퍼즐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인 행성 간 사이오닉파 방출기의 설계도예요. 이 방출기는 고스트의 것과 비슷하지만 강도가 훨씬 강한 신경 신호를 방출하죠. 심지어 다른 행성계로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요. 연합은 이 사이오닉 방출기로 저그를 꿰어 격리시설로 끌어들인 걸세. 자네의 거주지 마사라도 그런 곳 중 하나였지. 그게 무슨 말이죠? 저그는 연합에서 개발한 비밀 병기라는 말일세. 자네들은 모두 연합이 실시한 무기 실험의 대상이었던 거지. 저그,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이 종족은 혼란스러운 전쟁 속일지라도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인간과 프로토스와는 다르게 생면체라면 그 어떤 구분 없이 몰살시키는 살아있는 전쟁 병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저그를 활용한 연합에 분노한 레이너와 캐리건. 그러나 맹스크의 생각엔 이 방출기를 활용한다면 연합의 수도성인 타소니스를 공격, 연합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나 방출기를 사용하면 타소니스의 수억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될 수도 있는 상황. 레이너와 캐리건은 반대했으나 여기는 듀크. 방출기를 확보해서 가동했다. 누가 사이오닉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네, 중이. 뭐라고요? 안티가의 연합놈들이야 나쁜 놈이었다 치고 이제 이 행성 전체에 저그를 풀겠다고요? 미친 짓이에요.
캐리건 말이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죠. 내가 심사숙고한일이니 다들 날 믿게.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더 큰 사명을 위한다는 맹스크의 주장에 결국 캐리건은 맹스크의 작전을 따르기로 합니다. 문제는 저그가 점령한 행성들을 가공할 위력으로 불태워버리는 프로토스마저 타소니스에 등장한 상황. 작전의 성공을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저그를 처리하는 프로토스를 돕는 게 아닌 저그를 지키기 위해 프로토스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정의와 자유,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을 잠시 더 밝은 내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잠시 외면했으나 여기는 캐리건. 프로토스는 무력화시켰지만 엄청난 수의 저그가 몰려들고 있다.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요청은 무시한다. 돌아갈 준비해. 뭐라고요? 저렇게 놔두고 떠날 겁니까? 전 함대 내 신호에 따라 타소니스에서 퇴각한다. 본부? 오고 있는 거예요? 아카티러스 이 나쁜 자식. 그러지 마. 끝났다. 항해사. 함대 알려라. 궤도를 벗어난다. 맹스크는 캐리건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을 위한 생각마저 캐리건이 잃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상상 이상의 냉혈한이었던 맹스크. 연합을 무너뜨린다는 대의를 완료하고 자신의 뜻을 반대한 캐리건을 홀로 타소니스에 남겨둔 채 적의 희생양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맹스크마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코프루르 구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적의 수장 초월체가 사이오닉 에너지 활용에 재능이 있는 이 요원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음을. 나는 지금 나에게 이상적인 자신들 생물을 발견했다. 번데기를 보살피며 그 안의 생물이 어떠한 해도 있지 않게 하라. 자, 이제 가서 내 소중한 존재를 지켜라. 이상적인 자식. 기본적으로 인간을 낮게 평가하는 적의지만 초월체만은 캐리건을 높게 평가하며 캐리건을 보호할 정신체도 만들어 캐리건의 안전을 보강합니다. 그런 초월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캐리건이 자아를 잃고 태어난 칼날 여왕은 이전과 달리 외연뿐만 아니라 따뜻했던 마음도 잃어버린 채 잔혹한 살육자가 되어 여러 전투에서 학살을 통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후 칼날 여왕은 자신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연합에서 유랑들에게 시행한 정신 구속을 해제하기 위하여 과학선 아메리고 호를 습격합니다. for cold fusion.
사이오닉 에너지의 구속을 완전히 해제한 칼날 여왕. 곧 자신이 있는 차행성에서 한 프로토스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신체여 느껴지는가? 프로토스가 나타났다. 여기 차행성에. 여태껏 계속 숨어 있었군. 그 프로토스는 칼날 여왕을 보곤 과거 적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고자 한 숭고한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하는데, 적에게서 인간을 지키려던 네 헌신적인 노력도 기억한다. 그 프로토스는 바로 테사다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타소니스에서 작전을 수행할 당시 프로토스로부터 저그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캐리건은 저그와도 상대했었던 것. 죽음이 확실해진 상황 속 마지막 총알마저 자신이 아닌 저그를 향했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던 캐리건. 테사다르는 변해버린 캐리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자만심에 취해 자신과 상대하고자 하는 칼날 여왕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칼날 여왕이 얕잡아봤던 테사다르는 사실 환영이었으며, 칼날 여왕이 테사다르의 정신이 팔린 사이 진짜 테사다르는 제라툴과 함께 정신체 자스를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신체의 사망. 정신체는 초월체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갑작스러운 자스의 사망은 저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칼라의 힘만을 사용했던 기존의 프로토스와는 달리 공허의 힘을 사용하는 암흑기사 제라툴의 공격. 이 새로운 힘은 저그의 수장들을 죽일 수 있다는 희망으로 프로토스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저그에겐 공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스가 뭔가 새로운 공격을 해왔다. 우리 부활을 무효화하고 초월체 자체도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공격이다. 그러나 새로운 공격에도 불구 초월체는 정신체가 제라툴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짧은 순간 자스와 제라툴의 정신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프로토스 선멸을 위한 프로토스의 본거지 아이오의 위치를 알아채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초월체는 그동안 염원했던 자신의 강화할 생체 병기들을 총 출동시킬 장소를 확정합니다. 한편 총 공격을 실시하기 직전 차행성에 숨어든 암흑기사들의 탈출을 막는 작전이 실행됩니다. 암흑기사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현장 속 드디어 마주한 칼날 여왕과 제라툴. 이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은 이제 지긋지긋하구나. 강대한 템플러께서 그 불굴의 용기를 잃어버리신 모양이지? 말 잘했다. 저그의 소실이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너희를 공격하긴 하지만 빛속으로 나설 용기가 없는 건 아니다. 너도 이번 공격은 포기하는 게 나을 거다. 어둠의 자식이여, 네 능력을 과신하고 있구나. 난 어둠 속 비수에 당하는 무능한 정신체 따위가 아니다. 난 칼날 여왕이다. 눈길만으로도 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지. 너와 네 일당도 이제 더는 우습지도 않으니 망각의 품에 들어설 준비를 해라. 칼날 여왕은 제라툴을 농락하며 종족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암흑기사를 살려보냅니다. 앞으로 있을 더 큰 전쟁에서의 유흥을 위해서